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FAT 2급 기출문제 44회 2강 실무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이름이 건비단추입니다. 단추와 보조, 장신구 등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기업입니다. 개인기업에서 대표자의 개인적인 지출은 인출금으로 한다라는 거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고요. 실무 수행 유의사항 타 계정 대체와 관련된 적용은 반드시 코드를 입력한다. 이 말의 의미는 분계를 했을 때 대변에 상품 매출이 아니라 상품이 왔을 때 적여번호 8번 걸어달란 말입니다. 그리고 채권 채무뿐만 아니라 예금 거래조, 은행 관련 거래도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한다. 체크하시고요. 자, 기초정보 관리 내역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입니다. 남회사죠. 즉 샤랄라 패션에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았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확인하여 거래처 등록을 하시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도 입력하고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하시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우리가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거래처 등록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입력하면 됩니다. 자, 눌러주시고 자,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요. 자, 여기에 보니까 거래처 등록 03250 나와 있죠. 코드번호 입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03250 자, 그대로 입력하시고요. 이제 보시고 하나씩 칸 맞춰서 입력만 하면 됩니다. 샤랄라 패션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나와 있죠. 1108102 약간 옆으로 치우겠습니다. 02129 02129 자, 그리고 대표자 이름 이수빈이에요. 이수빈 엔터. 자, 다음 개업 연월일 나머지는 여기에 있는 것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민번호 이수빈 됐고요. 업태 나와 있네요. 업태가 무엇인가요? 나와 있죠. 도소매 칸 맞춰서 입력하고요. 종목은 의료네요. 의료 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우편번호는 입력 생략해라 그랬으니까 입력은 생략하고요. 주소만 그대로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12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물론 우편번호를 입력해라 하는 경우는 여기에 우편번호란 있죠. 여기 여러분들 인터넷 회원 가입할 때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래줄에 보니까 충정로 2가 갈로 열고 충정로 2가 그대로 오타 없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없고요. 나머지 없습니다. 이런 거 다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거래 시작일이 있네요. 자, 개업 연월일 거래 시작일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에는 거래 시작일은 나와 있지 않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 회사의 개업 연월일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겁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 있죠. 이거 입력하러 갈 텐데요. 자, 이것은 여기에는 없어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추가 사항입니다. 여기에 눌러주시고 자, 여기 보면 담당자 이메일 주소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입력하면 돼요. 옆으로 약간 치우고 보고 하겠습니다. 아이고 좀 힘드네요. 담당자 이메일 주소 shs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shallal 아이고 자, 다시 shallala 이렇게 그리고 네이버네요.
오른쪽에 버튼 누르셔서 네이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com 이렇게 하면 입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보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두 번째로 정기본 재무상태표를 수정하는 거네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정기본 재무상태표라고 있죠. 한 번은 재무상태표, 어떨 때는 손익계산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자, 다음입니다. 자, 요 중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유동자산에 보면 이 돈이 있습니다. 돈이 하나밖에, 현금 한번 볼게요. 현금은 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1,5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손충당금은 이렇게 돈이 두 개가 있죠. 그럴 때는 왼쪽에 있는 돈이 우리가 입력해야 될 돈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이런 말입니다. 외상매출금이 총 4,500만 원인데 대손충당금 설정을 45만 원을 했더니 장부가액이 되겠죠. 외상매출, 순외상매출금은 4,455만 원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의미가 돼요. 하나씩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미리 찾았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누락됐네요. 자, 그래도 비품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비품 아래쪽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죠. 항상 해당 자산에 더하기 1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됩니다. 따라서 비품의 코드가 212번이니까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코드는 213번이 됩니다. 213 엔터.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 나타나죠. 이 금액이 1120불, 1120 플러스 숫자 키패드에 플러스 키 큰 겁니다. 하시고, 두 번째, 제가 미리 조금 찾았습니다. 예수금이 틀렸네요. 예수금 한번 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 1850불이네요. 1850불 엔터. 됐고요. 자, 다 됐네요. 두 개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수정이 끝나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추가 입력 수정 후 대차 차액이 0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차액이 0이 되었으면 수정이 정확하게 되었단 말이고 0이 아니면 뭔가가 잘못 입력되었든지 무엇인가가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물론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고쳤었더라면 문제지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나와요.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금액과 이 당기순이익 금액이 같은지 보면 됩니다. 지금은 재무상태표니까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손익계산서가 나왔을 때는 다 고치고 나서 문제지에 있는 당기순이익 금액과 실제 화면의 당기순이익 금액이 같은지를 보면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같으면 정확하고 다르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이네요. 자, 메뉴 한번 볼게요. 매번 출제되는 거죠. 거래처별 초기 2월 눌렀고요. 이 중에서 외상매출금입니다. 외상매출금 한번 찍어볼게요. 찍어봤더니 누락되었네요. 자, 먼저 여진상사 하나씩 보고 할게요. 자, 여진상사. 자, 여진 한번 쳐봅니다. 여진. 아이고, 잘못했고요. 여기에서 여진. 자, 여진 엔터. 자, 안 나타나죠? 이럴 때 코드는 항상 키보드 F2가 사용됩니다. F2 눌리고 그리고 여진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여진. 자, 여진 상사 됐죠. 금액은 1호 뿔뿔. 다음 범준이죠. F2 범준 두 자만 치면 됩니다. 엔터. 금액은 얼마? 30 뿔뿔. 자, 입력이 끝나고 나면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회계하시는 분은 내 눈만 믿으셔야 됩니다. 이 차액이 0이 되었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게 0이 됐으면 정확하게 되었단 말이고 0이 아니면 뭔가가 틀렸단 말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미지급금이네요. 미지급금 한번 볼게요. 자, 미지급금 뚜둑 여기 있네요. 자, 여기도 입력이 안 돼 있네요. 한번 볼게요. 먼저 F2 희지죠. 희지. 자, 금액은
4200불 엔터. 두 번째 FE 기원마트 엔터. 금액은 5173불 이렇게 되네요. 자, 그리고 확인하러 갑니다. 어디에? 자, 아래쪽에 차액이죠. 차액 0입니다. 예, 입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기초정보관리 부분은 마무리하고요. 사실 FAT 2급 시험 같은 경우는 거래자료 입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이것이 이론에도 출제가 됩니다. 정빈에 의한 전표 입력입니다. 자, 다음 본사 영업부 직원이 회식을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네요. 신용카드로 결제했든지 받았든지 첫 번째, 돈을 안 주고 안 받았단 말입니다. 두 번째, 카드사가 반드시 거래처로 걸립니다. 이거 우리 회사 직원 밥 사주는 거 회식시켜준 내용이네요. 거래자료 입력합니다. 카드 종류 현대카드 거래처로 반드시 걸립니다. 거래 일자는 3월 5일이고요. 합계 금액은 15만원이고 성진식당에서 회식을 했네요. 돈 안 줬단 말이죠. 자,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신용카드 결제입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우리 회사 직원 회식비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상세 거래 내용은 우리 회사 직원 회식비 15만원을 현대카드로 결제한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신용카드 결제예요. 신용카드로 결제했단 말은 돈을 안 주고 안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카드사를 또 반드시 거래처로 걸어주셔야 됩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복리후생비의 조건과 신용카드 결제 처리가 가능한가요? 이 말입니다. 자, 일단 우리 회사 직원 회식비 줬으니까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15만원. 다음 카드로 결제했네요. 돈을 안 줬죠.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외상비입금이나 미지급금. 그런데 우리 지금 들어간 돈이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지급금이 됩니다. 다음 차변 대변 자리를 잡을 텐데요. 자산이 없네요. 저는 항상 자산을 가지고 자리를 잡습니다. 자산이 없으면 비용이나 수익을 찾습니다. 자, 빚자가 나왔죠. 비용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변입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이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식당에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에 나중에 결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가 나오면 카드사를 거래처로 걸어줘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구분은 3번, 4번. 물론 날짜는 3월 5일이네요. 입력하러 한번 가볼게요. 일반 전표 눌러주시고 03월 05일이죠. 차변 3번 복리후생비 금액은 얼마? 150불. 대변 4번 미지급금 거래처는 현대카드죠. 현대카드 금액도 150불. 자, 입력이 끝나면 꼭 확인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입력 과정에서 누구나 실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변 811번 복리후생비, 대변 미지급금 현대카드 걸려있고요. 금액도 15만원씩. 예, 맞네요. 이름으로써 1번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포인트를 잘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재고자산의 매출 거래네요. 재고자산이니까 상품이고 매출이란 말은 팔았죠. 빨간색은 파는 겁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구입하는 거고요. 참고로 우리 AT 시험은 컬러로 출제가 됩니다. 색깔이 나오죠. 누구한테 팔았는지 볼까요? 우리 회사가 금비 단추고 예빈 상사한테 팔았네요. 날짜는 3월 17일이고요. 55만원짜리 팔았습니다. 요거 알 수 있고요. 자, 다음 예제 한번 볼게요. 자료 설명. 예빈 상사의 상품을 매출하고 알고 있던 말이고요. 발급한 거래 명세 쓰이며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내일 받기로 하더라도 못 받은 겁니다. 회계는 이 순간 돈을 받았다 못 받았다로 따져요. 자,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거래 명세서의 이해입니다. 조금 전에 빨간 거 보셨죠? 간단 거래 내용은 상품 매출하고 돈 받는 내용이에요. 상품 55만원을 매출하고 돈 못 받았죠?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니까. 자, 핵심 내용은 돈을 못 받을 경우입니다. 자, 판매한 것이
재고자산, 즉 상품과 관련이 있으면은 외상매출금, 판 것이 재고자산과 관련이 없으면 미수금이네요. 지금은 상품 재고자산 팔았잖아요. 관련이 있으니까 뭐가 된다? 외상매출금이 되겠죠. 돈은 55만원. 상품은 계정 과목이 두 개입니다. 구입할 때는 상품, 팔 때는 상품 매출. 그래서 상품 매출. 다음 자산, 재고자산이죠. 이 내용대로 한다면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대변이 됩니다. 물론 증가되었으면 차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외상매출금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예빈 상사한테 받아야 됩니다. 구분은 3번, 4번 입력하러 갈게요. 몇 월 며칠? 3월 17일. 차변입니다. 차변 외상매출금이죠. 예빈 금액은 55만원. 다음 대변 4번 상품 매출이네요. 엔터 55만원. 자, 입력이 끝났습니다. 확인 날짜 맞고요. 차변 외상매출금 거래처 걸려있고요. 대변 상품 매출 아무 문제 없고. 자, 여기에 예빈 상사라고 있죠. 있는데 여기에 코드 번호가 없는 것은 사람 눈에만 보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는 있다 하더라도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55만원씩 예 맞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3번 약속음 수취거래네요. 자, 일단 이렇게 전자음, 실물음이 나오면 반드시 F3을 이용해서 자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금비단축 우리가 받았네요. 돈은 500만원짜리. 발행일은 4월 8일이고요. 지급일은 만기일입니다. 지급기일이 만기일은 7월 8일이고요. 지급지는 우리은행 인천지점에 가야지만이 돈을 5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자 4월 8일입니다. 주 민주패션에 상품 판매 외상대금을 약속음으로 수취하였다. 자, 이거는 오해하기 쉽겠네요. 이 내용은 상품을 팔고 돈을 받는 내용이 아니라 상품을 팔고 외상으로 했었습니다. 즉 외상매출금이 되겠죠. 그 외상매출금을 음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품 팔고 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상품은 예전에 팔았고 그거를 외상으로 팔았는데 그러면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이것이 무엇이 되겠다? 외상매출금이 되겠죠. 외상매출금을 음으로 받았습니다. 돈은 500만원. 자, 거래자료 입력할 거고요.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을 현황에 반영하시오. 이것이 자금관리 F3키를 이용해란 말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자금관리가 포인트입니다. 자금관리는 F3키를 이용합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상품 팔고 돈 받는 내용이 아니라 외상매출금 받는 내용이에요. 외상매출금 500만원을 음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음 처리가 되겠죠. 음이 나오면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4가지입니다. 지급음, 받을음, 미지급금, 미수금 4개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상품과 관련이 있으면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으면서 내가 발행한 음은 지급음. 음은 주면 지급음, 받으면 받을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발행했는가로 따져요. 두 번째,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으면서 남이 발행한 음은 받을음이 되고요. 재고자산과 관련이 없으면서 돈을 지급하는 내용이면 이 음은 미지급금. 재고자산과 관련이 없으면서 돈을 받는 내용이면 미수금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상품과 관련이 있죠. 외상매출금이라는 것이 상품을 팔고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상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 발행했습니까? 남이 발행했죠. 누가? 민주가 발행했지 않습니까? 남이 발행했으니까 무엇이 된다? 받을음입니다. 따라서 외상매출금은 외상매출금 500만원 별 문제 없고요. 그리고 음으로 받았죠. 받을음 500만원 별 문제 없습니다. 자, 무엇을 가지고 증가되었다 감소되었다 할까요? 자, 받을음 좋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받을음이라는 자산이 증가되겠죠. 그래서 차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있습니다. 받을음, 민주, 거래처 걸어 주셔야 되고요.
외상매출금 민주 거래처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입력하러 갈게요. 4월 8일입니다. 04월 08일. 차변 3번 바드럼이네요. 민주죠. 민주 금액은 5불불. 대변 4번 외상매출금이죠. 민주입니다. 민주 금액도 5불불. 확인. 자, 어떻게 4월 8일 날짜 맞고 차변 바드럼 민주 대변 외상매출금 민주 500만원씩. 예, 문제가 없네요. 이 문제 조금 중요한 문제니까 시험에 꼭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문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일반 거래네요. 국민연금 영수증이네요. 자, 국민연금 영수증이니까 국민연금 납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월분이고요. 이런 우리 AT시험에서는 실물 영수증과 실물을 다 보여줘요. 그래서 시험 치면서 여러분들이 취업하셨을 때 이런 증빙서류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36만원이네요. 언제까지? 4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되고요. 36만원입니다. 아래쪽도 한번 볼까요? 자, 이 고지서를 발급받은 것은 3월 30일, 날짜가 2개가 있네요. 자, 상세 내용 보겠습니다. 자, 보통예금 국민은행이 나왔네요. 이렇게 은행이 나오면 반드시 국민은행이 거래처로 걸려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날짜는 4월 10일 날 거래네요. 36만원입니다. 3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국민연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예, 요거 36만원 납부한 거 이해됩니다. 두 번째, 납부 금액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가 나왔네요. 원천징수가 나오면 사용할 수 있는 계정과목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금 아니면 선납세금이 되죠. 지금은 월급을 주면서 내가 원천징수했으니까 예수금이 됩니다. 아울러서 하나 말씀드려요. 시험 치시는 여러분들, 회계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장이고 내가 회사는 내 거다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월급을 주는 사람이지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회계를 접근하시면 회계가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업무를 보실 때도 회사는 내 것이며 그리고 내가 사장이라는 생각으로 회계를 접근하시고 회계를 운영하셔야지 나는 직원이라 생각하시고 회계를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아무튼 요 50% 그러니까 36만원에 50%면 18만원이네요. 요거는 원천징수했으니까 예수금이고 나머지 50%는 회사가 부담했네요. 실제로 그래요. 국민연금은 직원 반 회사 반 반반씩 냅니다. 당사는 회사 부담분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예, 회사가 부담한 18만원은 세금과 공과로 하겠단 말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준조세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하지 않습니다.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요.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원천징수가 포인트가 됩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직원 부담분 국민연금과 회사 부담분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내용. 회사 부담분 국민연금은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한다? 세금과 공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상세 거래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36만원을 뭘로?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납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직원 부담분이 18만원, 회사 부담분이 18만원입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자, 원천징수가 되겠죠. 돈을 주는 내용, 지급하는 내용, 우리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했죠. 그러면 예수금이 되고요. 돈을 받으면서 원천징수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이자를 줍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강제로 이자 소득세를 떼고 줘요. 그때 내가 돈을 받으면서 원천징수를 당합니다. 이때는 선납세금으로 해야 되고 선납세금은 자산입니다. 지금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니까 예수금이 되겠죠.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36만원 나간 거 별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회사 부담분 18만원은 세금과 공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했으니까 예수금이 18만원이 되겠네요. 다음 팀을 짜고
무엇을 가지고 증가되었다 감소되었다 할까요? 보통예금 좋죠.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어서 대변, 또는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죠. 그래서 대변, 들어왔다 나갔다 따질 때는 꼭 자산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생과 공과가 들어왔다 나갔다 안 됩니다. 생과 공과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예수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안 됩니다. 예수금 부채지 않습니까? 자산,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건물, 상품 이런 걸로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국민은행, 우리 문제 보면서 반드시 거래처 걸어줘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입력하러 가겠어요. 4월 10일입니다. 차변 3번, 예수금 254번, 금액은 18만원이죠. 180불. 또 차변 3번, 세금과 공과 18만원, 180불.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 자, 국민도 여러 개 있네요. 국민은행 보통예금이죠. 금액은 얼마? 360불. 확인. 4월 10일 맞고요. 차변 예수금, 차변 세금과 공과, 그리고 보통예금 맞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자, 여기서 세금 한번 쳐볼게요. 차변의 세금. 세금 하니까 뭐가 많이 나오죠? 생과 공과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500, 600, 700은 안 씁니다. 항상 800번 때만 사용합니다. 500번 때는 참고로 제조업에서 쓰는 거예요. 우리는 판매 기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500번 때나 600번 때나 700번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로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5번입니다. 재고자산의 매입 거래네요. 상품을 구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파란색입니다. 아름 패션에서 샀네요. 그리고 5월 10일입니다. 200만원이고요. 합계 200만원 뭐 이런 것들 샀습니다. 알 수 있고요. 자, 한번 볼게요. 상품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거래 명세서이다. 자, 5월 1일 지급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은 안 줬네요. 내가 200만원을 줘야 되는데, 구입하고 200만원을 줘야 되는데 5월 1일 날 계약금을 얼마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빼고 나머지는 안 줬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거래일 이외의 날짜 조회처리입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상품 매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상품 200만원을 매입하고, 그리고 계약금 먼저 지급한 거 있죠. 20만원인데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언제? 5월 1일이죠. 그러니까 일반전표 05월 01일 날 보면은 나와 있네요. 선급금 아름패션으로 되어 있죠. 얼마입니까? 20만원 무엇으로 줬나요? 현금으로 지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급금 얼마? 20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얼마가 될까요? 180만원을 돈 안 준 내용이죠. 못 지급한 내용이 됩니다. 핵심 내용은 문제의 거래일 이외에 다른 날짜가 나오면 반드시 조회 후 처리하셔야 됩니다. 방금 5월 1일 날 나왔잖아요. 한번 볼까요? 5월 1일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며칠 문제였습니까? 5월 10일 날 입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날짜가 문제에 나오면 꼭 조회를 해보시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 구입하고 돈을 못 지급한 경우는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이 되는데요.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으면 외상매입금, 재고자산과 관련이 없으면 미지급금이 되겠죠. 지금은 무엇이 되겠다? 외상매입금. 왜? 상품 재고자산이잖아요. 자, 상품은 계정 과목이 두 개라 그랬습니다. 구입할 때는 상품, 팔 때는 상품 매출. 지금은 상품을 매입하니까 상품이 됩니다. 두 번째, 계약금 먼저 준 거 있죠? 선급금 얼마? 20만원. 의외로 이거 선수금으로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계약금을 주는 것은 급자가 나오고 계약금을 받는 것은 받을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수금, 선급금 꼭 구분하실 수 있도록 해요. 지금은 먼저 지급했잖아요. 그래서 선급금 얼마? 20만원. 외상매출금은 우리가 외상매입금이죠. 참. 외상매입금 방금 구분했습니다. 얼마? 180만원. 돈이 맞게끔 팀 짜고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증가되었죠. 차변
또는 상품이 들어왔잖아요. 차변. 마지막으로 채권, 재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2개 있죠. 거래처 걸어주셔야 되겠네요. 입력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날짜는 5월 10일입니다. 차변 3번 상품이네요. 상품 차변 3번 상품 146번 금액은 얼마? 2뿔뿔. 대변 4번 선급금이죠. 131번 선급금 아름이네요. 아름 금액은 200뿔. 다음 대변 답은 외상 매입금이죠. 251번 아름. 자, 물론 저는 코드번호를 입력하고 있는데요. 코드번호 모르실 때는 외상이라고 치면 나타납니다. 여기서 외상 이렇게 치면 나타나죠. 여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가급적이면 자주 사용하는 계정 과목들은 코드도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다. 지금은 관계가 없지만 여러분들 레벨이 높아지면 FAT 1급이나 DAT 2급 치시는 분들이 코드 번호 자주 쓰는 거, 상품이나 외상 매입금 251번 이런 코드 모르시면 그것도 조금 전문가로 볼 수 없죠. 우리가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 전문가네. 그러니까 은행 직원들이 돈 헤아릴 때 돈 빨리 탁탁탁 하고 마지막에 탁 튕구는 거 있잖아요. 그래 하듯이 뭔가 좀 각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 자주 쓰는 거. 저도 계정 과목 코드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쓰는 거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알아주시면 좋고 모르시면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6번 유무형자산의 매각이네요. 날짜는 5월 25일. 영업부에서 사용하던 승합차를 생생중고차에 매각하고 매각 대금 2,500만원 전액은 다음 달에 받기로 하였다. 돈 못 받았네요. 매각 직전의 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량 운반구고요. 3천만원 주고 샀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0만원이네요. 그러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은 나는 장부가액이 되거든요. 나는 이 차량 운반구를 얼마짜리로 생각하는가 하면 2천만원짜리로 생각하는데 2,500만원 받았으니까 이익 받죠? 500만원 이익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유형자산 처분입니다. 자, 제가 다른 것들은 분개하는 순서를 안 적었는데요. 이게 유형자산 처분하는 것들 많은 수험생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할 때는 저는 꼭 이 순서대로 한다라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모든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매각할 때는 이 순서대로 하시는 것을 버릇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포인트는 유형자산 처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간단 거래 내용은 사용하던 승용차 처분하고 돈 받은 내용이에요. 취득원가 3천만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1,000만원, 그리고 장부가액이 2천만원. 장부가액은 어디서 나온다더라?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이 장부가액입니다. 인 차량 운반구를 2,500만원에 매각하여 500만원 이익 받죠? 보고 돈 못 받은 내용입니다. 자, 핵심 내용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팔려는 유형자산과 취득원가를 대변 끝에 적습니다. 자, 팔려는 유형자산은 차량 운반구고요. 취득원가가 얼마? 3천만원. 그래서 대변에 적었습니다. 2번,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 끝에 적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였나요? 1,000만원 적었습니다. 세 번째,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해서 얼마짜리로 생각하는지를 구합니다. 즉 장부가액을 구한단 말이에요. 3천만원에서 1,000만원 뺐더니 얼마? 2천만원으로 구해줬죠. 2천만원 구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실제 받는 금액에서 3번 금액을 빼서 차액을 구합니다. 실제 받은 돈은 얼마다? 2,500만원. 3번에서 장부가액은 얼마다? 2천만원. 그래서 플러스 500만원이네요. 플러스 금액이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대변 끝에 적습니다. 500만원. 그리고 마이너스면 물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차변에 적으면 되는데요. 지금은 플러스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500만원 실제로 돈 받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돈 500만원, 2,500만원 뭐 돈 못 받았죠? 외상 매출금 아니면 미수금인데 지금은
판 것이 차량 운반구조 상품이 아니니까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충분히 되시겠죠. 다음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요. 자, 차량 운반구 좋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차량 운반구가 라는 자산이 줄었죠. 대변, 물론 뭐 여기서 대변 끝에 적었으니까 알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미수금 생생이한테 받아야 됩니다. 구분은 3번 4번 입력하러 갈게요. 자, 날짜는 5월 25일. 자, 차변. 자, 감가상각 누계액부터 적을 텐데요. 차량 운반구가 한번 볼게요. 이 감가 치면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많아요. 근데 뭔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기 때문에 차량으로 하셔야 됩니다. 차량 해보시면 차량 운반구가 208번이에요. 이거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항상 더하기 1입니다. 그러니까 209번, 209번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10불. 다음 차변 3번 미수금이죠. 120번 생생이네요. 생생. 그리고 금액은 2,500만원 25불. 다음 대변 4번 차량 운반구죠. 차량 운반구가 얼마? 3천만원. 그리고 대변 4번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금액은 얼마? 5불. 자, 입력된 거 확인하러 갑니다. 날짜 5월 25일 차변 감가상각 누계액 차변 미수금 생생 대변 차량 운반구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랬습니다. 금액은 각각 3,500만원씩. 예, 입력에는 문제가 없네요. 다음 자, 7번 일반 거래가 되겠네요. 자, 출장비 내역서입니다. 출장 일시가 이렇고요. 출장지에 가서 쓴 것이 KTX, 숙박비, 식대, 모든 돈이 출장에 관련된 돈입니다. 총 사용한 돈은 22만원. 그리고 출장비 지급받은 것은 요때 20만원 받았네요. 그러니까 내가 출장을 갈 때 20만원을 줬는데 출장 간 사람이 사용한 돈은 얼마다? 22만원. 그래서 2만원은 돌려줘야 되겠네요. 현금으로 주든지 보통 예금으로 줘야 됩니다. 그런 내용. 이거 가지급금 정산하는 내용이네요. 자, 5월 30일입니다. 입력일은 5월 30일. 시방 출장을 다녀온 직원 지가연에게 출장 내역 보고서를 받고 차액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하였다. 5월 27일자 거래 자료를 참고하여 출장비 정산 거래를 입력하시오. 자, 날짜 한번 보세요. 오늘은 5월 30일. 다른 날짜가 나왔죠. 반드시 조회를 해봐야 됩니다. 자, 5월 27일 날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달 5월 27일. 자, 보았더니 차빈이 가지급금, 지가연, 가지급금도 거래처 관리함을 알 수 있죠. 우리 나중에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오면 지가연 입력해야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금액은 얼마? 20만원. 예,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이 내용은 문제의 포인트가 지급금을 정산하는 내용이에요. 간단한 거래 내용은 출장 시 지급한 가지급금을 정산하는 내용입니다. 출장 시 지급한 가지급금 20만원. 우리 확인되었죠? 5월 27일 날 정산하는데 여비교통비로 사용한 금액이 22만원입니다. 그럼 2만원 더 줘야 되잖아요. 이 나머지 2만원을 신한은행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계정 과목의 예인데요. 가지급금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지출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물론 이럴 때도 가지급금, 주로 가지급금은 출장 갈 때 어림잡아 주는 돈이 가지급금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돈도 이게 지출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는 가지급금으로 사용합니다. 임시계정입니다. 그리고 여비 교통비는 실제 출장의 목적으로 사용한 지출로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교통비,
여비, 교통비는 차비 말하는 거고요. 여비는 자는 거, 먹고 자는 거, 뭐 식대 등 이런 것들이 여비 교통비가 됩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에도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어떤 거 지가연 있었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출장기에서 거래처 직원 선물을 구입하여 주는 내용은 접대비입니다. 그래서 출장 가서 쓴 모든 돈이 여비 교통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보시면은 사용한 돈이 다 출장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돈 전체가 여비 교통비였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식대가 아니라 거래처 선물이었다면 여비 교통비 16만원에 접대비 6만원 이렇게 따로 해줘야 됩니다. 이거 놓치시는 분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꼭 거래 내용을 저 표 있죠? 이 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 이거 다 여비 교통비 이겠지 일 것이야. 회계는 절대로 일 거야 이겠지는 없습니다. 무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비 교통비는 총 얼마? 22만원. 가지급금이죠. 20만원. 보통예금 2만원 줬죠.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 다음 무엇을 가지고 증가되었다 감소되었다 할까요? 보통예금 좋잖아요. 당좌자산.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잖아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어서 대변, 또는 보통예금에 돈이 나갔기 때문에 대변, 어떤 거라도 관계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는 빚자는 비용입니다. 이런 걸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셔서는 안 돼요. 반드시 자산입니다.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상품, 비품, 건물 이런 걸로 하셔야 됩니다.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예금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가지급금 5월 27일 날 보니까 지가연 거래처가 걸려 있었죠. 거래처 관리한단 말입니다.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입력하러 갈게요. 언제? 5월 30일이죠. 5월 30일. 차변 3번. 여비교통비 금액은 얼마? 220불. 대변 4번. 가지급금 거래처 걸어줘야 되겠죠. 지가 금액은 얼마? 200불. 그리고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뭐 신한은행이네요. 신한은행 보통예금 금액은 20불. 자, 그래서 날짜 맞고요. 차변 812번 여비교통비, 대변 가지급금, 지가연, 대변 보통예금, 신한은행 거래처 걸려 있고요. 금액도 각각 22만원씩. 예,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문제 참 좋은 문제로서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자, 보통예금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이네요. 보통예금 국민은행 반드시 거래처 걸려야 됨을 알 수 있죠. 날짜는 5월 31일, 돈은 50만원입니다. 한국회계법인으로부터 세무자문을 받고 자문 수수료 50만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네요. 문제의 포인트는 각종 용역의 대가는 수수료 비용이 됩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세무자문 수수료 지급하는 내용이죠. 상세 거래 내용은 세무자문 수수료 50만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수수료 비용이죠.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수수료 비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은행 송금 수수료라든지 청소 수수료라든지 정비 용역, 우리 세콤 있죠? 그런 거 다 세콤비 매달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수수료 비용이 됩니다. 하지만 일용직 직원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내용은 잡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오늘 청소를 해요. 그 우리 회사 직원들이 도저히 힘이 붙여서 안 됩니다. 일당 주고 2명을 채용해서 청소를 시켰어요. 이렇게 일당 주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잡급으로 하신다는 거 참고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수수료 지급 처리가 가능한가요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따라서 수수료 주는 내용이니까 수수료 비용 50만원 무엇으로?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줬죠.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었죠. 나갔습니다. 대변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보통예금 거래처 걸어줘야 됩니다. 자, 5월 31일이네요. 31일
차변 3번 수수료 비용 800번대입니다. 금액은 얼마? 500불.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무슨 은행? 국민은행 보통입니다. 금액은 500불. 자, 내용 확인해 봤더니 5월 31일 수수료 비용 보통예금 그랬죠. 국민은행 50만원씩. 예, 문제가 없네요. 왜 화면이 안 바뀌나요? 불편하네요. 자, 다음. 자, 9번입니다. 정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네요. 자, 한번 볼게요. 건비단추 이수린님께 요거 쭉 한번 볼게요. 무슨 내용인지. 이거 전기세네요. 전력기금 있는 거 보니 전기요금이 26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청구요금도 26만원이고요. 그리고 그 기간은 납기일은 6월 10일까지 내야 되고 사용기간은 5월달 거네요. 뭐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상세 내용. 6월 10일날 납부를 했나봐요. 본사 사무실 5월분 전기요금을 납기일에 6월 10일이었죠.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전력비 계정을 쓰라 그러네요. 전기요금은 전력비. 뭐 아주 간단한 문제네요. 자, 이 내용은 포인트가 전기요금의 청구서를 이해하는 겁니다. 26만원이었죠. 간단 거래 내용은 전기요금 납부하는 내용이에요. 상세 거래 내용은 전기요금 26만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납부한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없어요.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각종 정빙 서류를 이해할 수 있나요? 자, 전기요금은 전력비로 해라 그랬죠. 그리고 보통예금은 보통예금이죠. 26만원 별 문제 없고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었죠. 나갔습니다. 대변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국민은행 거래처 걸어주시고요. 9번은 3번, 4번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날짜죠. 날짜 몇 월 며칠입니까? 6월 10일이죠. 06월 10일. 차변 3번 전력비죠. 전력비 816번 전력비를 해라 그랬습니다. 금액은 260불. 다음 대변 4번 보통예금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 보통예금 금액은 260불. 아이고, 잘못 입력했네요. 260불. 자, 확인. 날짜 6월 10일 맞고요. 전력비 보통예금 국민은행 26만원씩. 예, 입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이상하네요. 자, 다음입니다. 단기 매매 정권에 관련된 거네요. 자, 화면이 조금 왔다 갔다 번쩍번쩍해서 죄송해요. 이 알트 탭이 왜 안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해요. 불편하더라도 약간 조금 양해 바랍니다. 자, 보통예금 국민은행 나왔네요. 아싸, 국민은행 거래처 걸어줘야 되겠고, 날짜는 6월 25일, 주식대금 915만원이네요. 한번 볼게요. 줬죠? 보통예금으로 줬겠네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여기까지 보고 알 수 있는 거 단기 매매 정권입니다. 이렇게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또는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이런 것들이 단기 매매 정권입니다. 거래소에 상장된 주 한국정보통신 주식을 910만원에 구입하고 수수료 5만원과 함께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네요. 평가 문제. 거래 자료를 입력하는데 수수료는 영업 외 비용으로 900번대로 해란 말입니다. 아주 친절하네요. 자, 제가 출제를 했더라면 이런 말을 안 적었을 거예요. 자, 포인트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단기 매매 정권 수수료 처리입니다. 이 수수료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살다 팔포가 되는 겁니다. 살다 팔포. 자, 좀 이따가 보고요. 간단 거래 내용은 단기 매매 정권 구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단기 매매 정권 910만원을 구입하고 수수료 5만원과 함께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이죠. 핵심 내용에서는 단기 매매 정권 수수료 처리 살다 팔포입니다. 살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945번으로 따로 적고 팔 때 수수료는 처분 손익에 포함하고 따로 적지 않습니다. 포함해서 적는단 말이죠. 포함하고 포자에 동그라미 안 했네요. 빨간색. 그래서 살 때는 따로,
팔 때는 포함해서 적는다. 그래서 살다, 팔포라는 이런 말을 적어두었습니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단기 매매증권 910만원입니다. 별 문제 없죠.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영업외 비용으로 따로 적어야 되는 거. 특히 이 수수료는 다른 거는 다 831번이지만 단기 매매증권 사면서 수수료는 900번대입니다. 900번대가 영업외 비용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5만원. 보통예금으로 줬죠. 보통예금 915만원. 다음 팀짜고 보통예금 좋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어서 대변 또는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대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개념 과목 하나 있죠. 국민은행. 그렇죠.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입력하러 갈게요. 6월 25일이네요. 5일 차변 3번 단기 매매증권이죠. 910만원 9100불. 차변 3번 수수료 비용 수수. 자, 여러 개 놓은데 밑으로 쭉 내리시면 945번입니다. 831번 하면 0점입니다. 945번. 이것이 영업외예요. 800번 때는 판매비와 관리비로서 영업비용입니다. 확인. 금액은 얼마? 5만원. 다음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103번 국민은행이네요. 국민은행 보통예금 금액은 915만원 9150불 이렇게 입력하고요. 확인. 날짜 맞고요. 단기 매매증권 수수료 비용 맞고, 그리고 보통예금 국민은행 맞고, 수수료 비용 900번대 맞고 915 예, 입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음 자, 전표 수정이네요. 한번 볼게요. 입력자료 수정입니다. 자, 유진 상사의 상품 판매 외상 대금을 자기합 수표로 받았네요. 오, 수표 나왔네요. 수표 내당 남현. 내가 발행하면 당좌예금, 남이 발행하면 현금. 참고로 자기합 수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발행할 수 없습니다. 남이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합 수표는 수표도 법이 있거든요. 수표법에 의해서 금융권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금융업이 아니죠. 그래서 발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현금이란 말입니다. 아무튼 상품 판매가 아니라 외상대금, 즉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런 말이 되네요. 입금표를 참고하여 거래를 수정하시오. 한번 볼게요. 날짜는 10월 20일이 틀렸단 말이고 금액은 총 500만원이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한테? 유진 의상이네요. 날짜 10월 20일 날 들어갑니다. 10월 20일. 자, 들어왔습니다. 차변 현금 500만원 문제없네요. 대변 외상매출금 문제없고요. 유진 문구 문제없고 금액도 500만원.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잘못 봤나요? 자, 유진 의상. 유진 의상. 이거 틀렸네요. 유진 문구가 아니고 유진 의상이네요. 현금 외상 매출금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맞았잖아요. 맞았는데 유진 문구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유진 의상이죠. 유진 의상. 요런 지뢰가 또 숨어 있었네요. 자, 언뜻 보고 이렇게 안 고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상해서 한번 더 봤습니다. 자, 요거 크게 문제 없죠. 다음입니다. 자, 요거 포인트입니다. 요거 수표 처리가 포인트죠. 내당 나면 내가 발행한 수표는 당좌예금, 남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 입금표를 보고 거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나요? 유진 의상 이것만 바꾸었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입력 자료 수정이네요. 자동차세네요. 자동차세는 우리 차를 운행을 하면서 납부하는 세금이죠. 세금과 공과네요. 자, 납부할 세금은 15만 6천원이고요. 6월 30일이네요. 자, 한번 볼게요. 나머지 개혁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월 30일 업무용 승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납부하였네요. 한번 볼까요? 자, 이 내용은 시도금가와 각종 세금이 되는데요. 간단 거래 내용은 자동차세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상세 거래 내용은 자동차세 15만 6천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핵심 내용 한번 보겠어요. 세금에 관련된 거. 예수금은
돈을 지급하면서 내가 세금 성격의 것을 받는 것, 즉 원천징수하는 것. 돈을 주면서 원천징수하는 것이 예수금. 반대가 선납세금. 돈을 받으면서 원천징수 당하는 것이 선납세금. 세금과 공과는 각종 세금이나 각종 협회비, 가산세, 그리고 범칙금 등이 세금과 공과, 그리고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무슨 세로 끝나면 다 세금과 공과인데, 취득세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된다. 이게 핵심 내용이고, 지금은 세금 내는 거였잖아요. 사면서 내는 세금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세금과 공과 보통예금 국민은행이 됩니다. 날짜는 6월 30일이네요. 6월 30일, 06월 30일. 자, 이거 보니까 날짜가 6월 30일이죠. 이런 경우도 잘 없어요. 이거는 몇 월 며칠이었습니까? 10월 20일이었죠. 그러면 10월 20일보다 대부분 높은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좀 이상하네요. 아마 10월 30일을 잘못 입력한 것 같아요. 그래도 문제에서 6월 30일로 나왔기 때문에 이상하지만 6월 30일에 입력해야 됩니다. 0630. 예, 여기 돼 있죠. 자, 먼저 차량 운반구가 아니죠. 이것이 세금과 공과 817번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금액은 15만 6천원 맞고요. 대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통예금 맞고 국민은행 맞고 다 맞네요. 예, 이름으로써 수정하는 두 문제는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산이죠. 결산 두 개가 있죠. 가계정 정리입니다. 임시계정을 말하는 거예요. 수동결산이네요. 결산일 당일에 실제 현금 잔액이 장부상 잔액보다 20만원 부족하여, 자, 장부가 부족하단 말입니까? 실제 돈이 모자란단 말입니까? 실제 돈이 모자란단 말입니다. 모자라면 잡손실이 되겠죠.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원인을 알 수 없어 손실로 처리한다. 이런 것을 잡손실이라 합니다. 그리고 돈이 남으면 잡이익이 되겠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에 숨어 있는 게 조금 있습니다. 포인트. 결산일 현재 현금 또는 현금 과부족 정리하는 거예요. 간단 거래 내용입니다. 결산일 현재 현금이 부족한 내용이에요. 결산일 현재 현금 20만원이 부족하여 잡손실로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자, 핵심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잘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일 현재 오늘 현금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는 이렇게 남으면 현금 잡이익이고요. 모자라면 잡손실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돈을 헤아려 봤더니 돈이 남는다, 모자란다면 현금으로 처리가 되고요. 물론 남으면 잡이익, 모자라면 잡손실. 지금은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기중에 현금 과부족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산하는 경우, 기중에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경우는 현금이 부족한 경우는 잡손실은 같지만 대빈이 현금 과부족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을 드리는가 하면 선생님, 잡손실, 잡이익 이거는 알겠습니다. 왜? 돈이 남으면 잡이익, 모자라면 잡손실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는 이해가 돼요. 차변 대변도 알겠습니다. 이익이니까 대변, 손실이니까 비용이니까 차변, 이것도 이해가 돼요. 문제가 있어요. 어떨 때는 대변에 현금이 나오고 어떨 때는 현금 과부족이 나오고, 아, 이거 미치겠어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지금처럼 결산일에 돈이 남든지, 기중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오늘 돈을 헤아려 봤더니 돈이 남거나 모자라거나 한다더라. 그때는 현금으로 처리되고, 두 번째, 그게 아니라 기중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현금 과부족이 있었어. 그래서 현금 과부족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정산할 때는 이렇게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된다는 거, 이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현금이다. 결산일 오늘 돈을 헤아려 봤더니 돈이 남는다, 모자란다. 그때는 현금이고, 그리고 기중에 현금 과부족이 있는데 그것을 정산할 때는 현금 과부족으로 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은 모자라니까 잡손실이고, 결산일 현재 오늘이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처리한다는 거. 수동분계는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입력합니다. 12월 31일. 차변, 잡손실이죠. 잡손. 금액은 20만원. 대변 4번 현금이죠. 20만원.
자, 입력된 거 확인. 뭐 크게 문제 없네요. 자, 다음 수동 붕괴가 했으니까 자동 한개 놓겠죠. 자, 자동 결산입니다. 자, 받을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을 적용하여 설정하고 있다. 참고로 보충법이 무엇이냐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거. 그러니까 내가 통장에 지금 30만 원이 있는데 통장에 100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얼마를 채워 넣으면 됩니까? 70만 원. 이 채워 넣는 것, 이것들 70만 원 채워 넣는 것을 무엇이란다? 보충법이랍니다. 보충한다. 이름을 보충 수업이라고 했잖아요. 보충 수업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르쳐 줬는데 부족한 학생들에게 더 남겨서 더 공부시키는 게 보충 수업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대손 충당금 설정인데요. 받을 입니다. 자, 이거 대손 충당금 설정은 자동 결산을 이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먼저 받을 하나만 하니까 먼저 총계정 원장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받을 금액을 확인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받을 금액 1%를 하려면 받을 갑니다. 총계정 원장 있죠? 1월부터 12월까지 됐고요. 받을 110번이죠. 110번. 아이고, 110번 엔터 하면 나타나죠. 자, 잔액이 총 얼마입니까? 750만원입니다. 750만원이죠. 이거에 대한 1% 750만원을 찾았습니다. 찾아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는지도 확인해야 돼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만큼은 빼야 되니까. 자, 대손 충당금, 무엇에 대한 대손 충당금? 받을 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받을 보다 코드 번호가 하나 높아요. 받을 110이니까 받을 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111번. 111번. 자, 지금 보니까 잔액이 없죠? 대손 충당금이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자, 다음 대손 충당금을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50만원에 몇 퍼였습니까? 1퍼입니다. 그러면 75,000원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 돈은 75,000원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대손 충당금은 얼마입니까? 0원. 그게 뭐 뺄 것도 없어요. 보충할 것도 없습니다. 전체 75,000원을 적립해야 됩니다. 자, 이 금액을 어디에? 결산 재무제표에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들어갑니다. 어디에? 전체 메뉴에서 결산 자료 입력 있죠? 여기에서 항상 월과일은 0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자, 요런 창이 나타나면은 확인하시면 돼요. 무시하시고 확인. 여기서 받을 금액에 75,000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컨트롤 F를 이용하면 쉽게 찾습니다. 받을 찾아졌죠? 왼쪽에 확인 한번 해볼까요? 받을 찾아졌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다? 75,000원. 자, 끝이 났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되었는가 하면 75,000원까지 입력했습니다. 점표 추가를 눌러야 돼요. 자, 마지막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점표 추가. 이거 눌러야 된단 말입니다. 눌러주시고 추가할까요? 예.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끝인데요. 저는 하나 더 합니다. 어떤 거? 일반 연표 12월 31일에 들어가서 결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일반 연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몇 월 며칠? 12월 31일. 보면은 이렇게 결대 넘어와 있죠. 요거 했던 겁니다.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잘못했네요. 맞나? 받을음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맞는데 맞고 일반 전표 외상 매출금의 111번 맞네요. 여기에 요 글자가 잘못되어 있네요. 75,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받을 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죠. 자,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결산 자료 입력에서 외상 매출금인 경우는 여기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있죠. 여기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뭐 입력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튼 일반 전표에서 결대가 넘어왔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름으로써 자동 결산은 마무리하겠고요. 그 다음 조회하는 문제, 세 문제 있죠. 이제 다 돼갑니다. 자, 조회하는 문제는 너무너무 쉬워요. 왜? AT시험은 어디서 찾아라고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1일 작업 명세서 조회입니다. 자, 요거는 창을 다 닫고요. 자, 1일 작업 명세서 여기 나와 있죠? 눌러주시고. 자,
자, 여기 또 1월 15일자네요. 1월 날짜 바꾸면 되겠네요. 01월 15일. 엔터, 엔터, 엔터. 뭐가 나왔죠? 이 중에 또 맞는 거 찾는 거네요. 현금 잔액 한번 볼까요? 자, 현금, 보통 예금 여기 있고, 자, 현금, 자, 여기 뭐 나와 있고, 계정 과목들 나와 있죠. 보통 예금, 받으름,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찾으면 되겠네요. 쭉 한번 찾아볼게요. 받으름, 현금, 보통 예금, 현금은 없네요. 현금은 일단 넘어가요. 잘 안 보이네요. 두 번째, 보통 예금 잔액 33420불. 자, 보통 예금 있네요. 잔액 있습니다. 전일 잔액이고, 자, 여기 보면 당일 잔액. 틀렸죠? 틀렸습니다. 보통 예금은 잔액이 걔가 요만큼입니다. 그래서 5억이에요. 5억. 이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단기 차입금 잔액이네요. 밑에 보면 단기 차입금 있죠? 단기 차입금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걔가 있고요. 요거 당일 잔액 나와 있죠? 5,800만원. 자, 답은 3번 맞죠? 4번 받으름 잔액이네요. 받으름 한번 볼까요? 받으름 걔가 있네요. 여기서 전일 잔액이고 당일 잔액은 얼마? 60만원. 그런데 틀렸죠. 정답은 1번이고 3번이고 현금 잔액은 없네요. 여기 보니까 계정 과목이 이렇게 하얗게 나오잖아요. 제가 여기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계정 과목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현금이라고 없죠. 밑으로도 한번 내려봐도 현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0원입니다. 0원 잔액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뭐 찾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두 번째, 밑으로 한번 내려가 봐요. 재무 상태표를 조회라 그랬죠? 예, 조회 한번 해볼게요. 어디에 또? 재무 상태표. 자, 여기 있죠? 정기분 아닙니다. 재무 상태표 일단 눌러주시고, 2월 말 현재네요. 그러면, 02월까지 무엇이 나왔습니다. 나옵니다. 자, 나왔고요. 자, 이 중에 또 우리가 찾는 것은 2월 말 현재 재무상태표 들어왔고요. 여기까지 됐고 기타 비유동자산 금액입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뚜두두둑 밑으로 내리시면 자, 기타 비유동자산 여기 있네요. 찾아지죠? 기타 비유동자산 2천만원입니다. 물론 컨트롤 F로 한번 찾아볼까요? 기타 비유동자산 컨트롤 F로 이용하니까 금방 찾아지네요. 기타 비유동자산은 2천만원. 이것이 단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전기입니다. 작년 거예요. 지금은 이 돈이 맞습니다. 2천만원. 따라서 정답은 얼마? 2천만원. 너무 쉽게 찾아지죠. 자, 마지막입니다. 1월계표네요. 자, 1분기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판매비와 관리비의 현금 지출이네요. 1월계표를 조회하라 그럽니다. 조회로 갑니다. 자, 1월계표 여기에 있죠? 눌러주시고 자, 몇 월부터 월계표로 할까요? 1월부터 01월부터 03월 무엇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 또 우리가 찾는 것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현금 지출 종액이네요. 자, 일단 판매비와 관리비 내려갑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 찾았네요. 이 중에 또 판매비와 관리비의 지출은 이런데 그 중에 또 현금 지출을 물어봤네요. 겹치는 부분 이 부분이죠. 얼마가 됩니까? 4,359만 3,190원이 되겠네요. 4,35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조회하는 문제는 어디서 찾아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강의에 사용한 원본 파일 PDF 안내입니다. 자, 이런 문제 말고 제가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들 많은 수험생들이 중요하니까 막 받아 적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그런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자, 강의에 사용한 원본 PDF 파일을 필요하신 분은 영상 아래에 메일 주소와 필요한 회차를 적어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메일 주소하고 44회, 43회 이런 식으로 적어주십시오. 장점으로는 필기 시간을 줄여 학습의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A4지가 좀 많이 듭니다. 물론 필요한 페이지만 선택적으로 출력 시 전략도 가능합니다. 단 FAT 2급은 44회부터 41회까지가 있으며 43회부터 41
1회까지는 퀄리티가 좀 떨어집니다. 양해 바랍니다. 물론 FAT 2급뿐만 아니라 FAT 1급을 같이 치시는 분은 FAT 1급도 요청하시면 드리겠고, 그리고 전산회계도 같이 치시면 필요한 것들 요점 정리 파일, 기출문제 풀이 파일 요청해 주시면 이 영상 아래에 메일 주소만 적어 주십시오.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